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이하여 외국인들이 현물로 시장을 드라이빙하며 양 옵션 프리미엄을 발라냈고, 해외 시장은 유럽이나 미국 모두 지수 전물이 제법 눌린 듯했으나 모두 만회하여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눌렸던 채권들은 장기물, 단기물 할 것 없이 모두 올랐는데요. 매크로 이슈와 관계없이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하기 앞서 어제 유튜브 댓글에 제가 요즘에 시장을 못 맞추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자바우 사태, 또 리먼 사태, 피그스 사태, 그리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퇴출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존해 있는 이유는 그 생존 편향이란 게 있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리스크를 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아마 코로나 이후에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생각보다 과도한 급락이 나왔을 경우 롱 포지션 잡으면 반드시 이익 내고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2008년 리먼 사태를 겪었거든요. 그때 시장이 이상한 건 6월부터였어요. 그러나 7월에 급락했다고 해서 받았던 사람들은 8월에 힘들었고, 8월에 받은 사람들은 9월에는 결국엔 손절했고, 9월에 받은 사람들은 10월이 절정에서 결국에는 다 퇴출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도 자기는 레버리지를 안 썼다라고 할 경우 2008년 10월에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그때 시장이 바닥을 쳤다라고 하면서 막 쫓아가서 샀던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시장이 진짜 바닥이 2009년 3월 내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다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시장에서 생존해 있었어요. 시장에서 어쨌든 생존해 있는 사람이 말은 방향성을 맞추고 못 맞추고를 떠나서 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황을 얘기했는데 댓글을 보고 약간의 마상을 입어서 주저리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못 맞추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자, 바로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시면 시황 스크립트를 일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가입 바라요. 자,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합니다. 우리 증시는 전일 야간 선물 시장이 마감과는 다르게 선물이 1포인트가량 갭 상승 출발했는데, 그 덕분에 위클리 콜옵션과 풋옵션 행사가가 335는 양쪽으로 극심한 다이어트를 한 채 출발을 하게 됐어요. 위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높은데도 제로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을 이렇게 조여서 출발시키게 되면 이거는 양매수를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거든요. 이후에 지수가 살살 눌리기 시작하면서 전일 종가선까지 빌리자 현물 출발한 무렵에는 콜, 풋, 양 합이 한 행사가, 즉 2.5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가격이 됐어요. 마켓메이커들이 대체 무슨 깡따구가 있길래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옵션을 파는 걸까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에 비해서 먼슬리 옵션은 사실상 거의 빠진 게 없는데, 그렇다면 당일에 한해서는 위클리 콜옵션도 눌러주기고 풋옵션도 결국 눌러주기돼 장중에는 양쪽 옵션에서 모두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캘린더 셀 전략을 합니다. 제로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을 워낙 빨리 눌러주긴지라 이 옵션은 롱감마를 잡고 먼슬리로는 숏감마를 잡는 것이죠. 시황에서 전략 이야기를 길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의 장중 흐름은 위로 먼저 갈 것인지 아래로 먼저 갈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위클리 옵션 만기인 날인 제로데이트 옵션에서는 큰 시세를 양쪽으로 주고 결국엔 제자리로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현물시장 개장 후 외국인들은 또 현물을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선물시장에서는 손을 떼다시피 거래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외국인들이 오전 11시까지 현물 매도를 무려 2,500억이나 내놓자 지수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위클리 콜옵션이 완전 눌리면서 풋옵션에서는 나름 큰 시세가 나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선물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 대비 저평가를 보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저평가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까 여기 시황에서 얘기한 대로 선물 베이시스 왜곡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오전 11시까지는 현물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선물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따라갔죠. 반대로 오전 11시 이후 외국인들이 매도하던 현물을 걷어내기 시작하자 선물 베이시스는 오히려 저평가를 키우면서 더 나빠졌어요. 이것은 현물은 매수하지만 선물 매도는 조금씩 늘려갔기 때문인데, 이 모든 거래가
추세적인 포지션 진출입이 아니라 기존 포지션이 계속 손절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보다 더 심한 선물 미결제 약정 감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선물 미결제 약정은 25만 개가밖에 없어요. 이따가 미국 세션 리뷰 때 더 이야기하겠지만 미국이나 유럽도 의미 있는 숏 커버가 진행되고 있죠. 특히 미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상승한다. 그러면 50% 되돌림이 아니라 68% 되돌림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떤 움직임이 나오든 시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숏포를 일단 걷어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신규로 롱을 잡는 건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옵션 시장에서는 온 힘을 다해 양 옵션을 누르고 당기고 하면서 위클리 옵션 양매도장을 마쳤고요. 먼슬리 옵션에 대해서는 마켓 메이커들이 콜, 풋, 양 클래스에서 조심스럽게 미결을 늘려갔지만 콜 클래스보다는 풋 클래스의 신규 발행을 늘리면서 지수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뒀습니다. 마켓 메이커들이 상단 배려로 설정한 345선은 종합주가지수 2600선에 해당하는 위치인데 여전히 글로벌 변동성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장이 추가 반등한다? 그러면 콜감마를 터뜨릴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였어요. 그래서 콜옵션에 대한 신규 발행은 상대적으로 적었고 반대로 풋 클래스에 대해서는 315의 하단 배리어를 위로 끌어오지는 않았지만 골고루 신규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급락 같은 거는 이제는 몸으로 때우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줬어요. 문제는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이 무려 4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337선을 넘겼는데 이렇게 되면 마켓 메이커들이 상단 배리어를 345에서 350까지도 좀 끌어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후들리게 돼요. 수요일이 지수 급등에도 위클리 옵션이 회치만 있었을 뿐 먼슬리 옵션에서는 상단 배리어를 그대로 뒀거든요. 금요일에도 345는 아니지 하면서 뭉개고 또 풋클래스만 315를 320으로 끌어올릴지 이걸 좀 보고자 해요. 사실 이미 콜옵션 행사가 340 이하는 평균 발행 단가들을 지금 모두 다 넘긴 상태예요. 그래서 작은 트리거만으로도 지수가 급등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파생시장에 손님이 없다고 하지만 마켓 메이커들은 기계적으로라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장 초반 이 강세 흐름을 처음 한 30분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시장이 어디에서 멈추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시황관이 어떤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은 일단은 웬만해서 오전장만큼은 지수가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숏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다운 출발한 상태에서 꾸준히 현물 매도가 나오면서 1시간 반 동안 하락해서 유로스탁스 50 선물 기준 5,000포인트, 즉 전일 현물 시장 개장 후 출발한 자리까지 밀렸어요. 유럽 증시 초반 하락 요인으로는 미국 지수 선물이 추가 약세, 그리고 중화권 증시가 전일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차익 실현을 맞은 것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기술적인 눌림이 가장 컸다라고 봐요. 실제로 지수는 중요한 지지선인 유로스탁스 5,000포인트 이하로 계속 매도 압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몽땅 다 이겨내면서 더 이상 시장이 빠지지 않자 매도자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는 그냥 원웨이 반등을 했어요. 만약 시장이 기술적인 눌림이 아니라 진짜 추세 매도에 나선 것이다. 그러면 변동성이 살아났어야죠. 근데 변동성은 이 하락에 전혀 살아난 게 없었습니다. 반대로 지수가 반등할 때도 변동성은 얼마 죽지 않았죠. 즉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은 긴가 민가 하는 상황에서 미국 증시 안도렐리를 따라간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라인메탈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눌렸었죠. 오전에 또 눌렸어요. 그러나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자 드디어 양봉만 들고 마감했고요. 에르메스 같은 럭셔리 주식 그리고 BMW 이런 자동차 업종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는 깔끔하게 외바닥 반등을 해서 상승 마감했지만 채권 시장은 아주 골치가 아파졌어요. 목요일 새벽 미국채 현물 시장 마감까지 미국 국채 선물이나 유로존 국채 선물 모두 쫙 눌렸지만 현물 마감 후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아시아 세션에서 유로존 국채 선물은 아예 갭상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목요일 유럽 세션 들어서 프랑스의 소비자 신뢰지수 나름 잘 나오고 또 독일의 IFO 기대지수 나쁘지 않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채권이 눌렸을 뿐 독일 국채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독일 국채 매도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다른 나라들이 더 국채에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독일 국채 매도 그 외 유로존 국채 매수가 들어온 것이죠. 이 또한 강력한 리스크 온 포지션인데 거기에 더해서 22렌이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일축하고 또 국방비 또한
중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채권 시장이 상승에 불쏘시개를 짚었죠. 이와 같은 독일 국채는 계속해서 매도 압력이 있었지만 나머지 유로존 채권이 계속 강세를 보이자 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상승 마감했고, 미국채 또한 목요일 새벽에 눌림이 과도했다고 본 것인지 아시아 세션에서 내내 오르다가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 연준이 해맥이 필요하다면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며 시장이 망가질 경우 채권 시장에도 개입할 가능성 비추자 어제 눌렸던 단기 국채마저 모두 올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채권 시장이 계속 수렴해가면서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108.23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3월 11일에 기록한 고점마저 깨고 내려갔어요. 자, 문제는 이제 독일 국채인데, 제가 매도를 갖고 있으면서 첫날부터 평가 손실을 깔고 시작하는 게 불편하지만 다음 주에 과연 독일 국채가 더 뜰 수 있을지 글쎄 의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는 다 간 것이고 다음 주에 유로존 경제 지표가 계속 잘 나온지를 좀 봐야 되겠는데, 언론에서는 이 채권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관세 전쟁 이슈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채권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글쎄 리스크 온으로서의 유로존 채권 스프레드 거래 들어와서 오른 것 이거는 인정해요. 근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여하튼 금요일에 독일 국채가 현재 금리 레벨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나 그때는 일단 매도 추가하지 않고 하루 더 지켜봤다가 다음 주에 매도를 쌓도록 할게요. 10계약은 아쉽지만 처음 물린 채로 더 끌고 갈 것이고요. 통화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제 되돌림이 있었는데, 하지만 기계적인 되돌림이라고 할 수는 없었고요. 내용을 뜯어보면 유로화와 엔화는 아시아 세션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즉 채권 시장처럼 전일 과한 눌림이었다고 보고 아시아 세션부터 튀어올라서 유럽까지는 강세 보였어요. 그런데 유로나 엔은 미국 세션 들어서는 별다른 상승 없었습니다. 반대로 오지달러 같은 경우에는 어제 덜 눌렸다고 아시아 세션에서 언더슈팅 나왔다가 유럽 시작하면서 굉장한 급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미국 세션 마감까지 종가 고가로 쇼커버링이 나왔어요. 그래서 리스크 오닝 움직임 보일 때 비달러 바스켓 모두가 강세로 돌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옛날이 달러 스마일 이론이 이제는 달러 스모크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하여튼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어제 과하게 눌렸던 것을 아시아 세션 시작부터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중화권 투자자들이 거래할 때는 전일 저가 대비 또 100달러 올려놓은 3,370달러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후에 차익 실현 등 매도가 나오면서 한참 횡보하다가 결국 미국 세션 들어서 옵션 만기 맞이하고 새벽 2시 반 딱 3,350달러에 옵션 결제 마치고 마감했어요. 이후의 움직임은 그냥 랜덤 워커였습니다. 기름도 유럽 세션에서는 반등을 했는데 미국 세션 들어서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는 등 노이즈에 시달리는 움직임이었고 의미 있는 방향성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중심으로 크게 눌렸어요. 중화권 증시가 힘없이 밀려서 마감을 한 데다 유럽 증시 또한 장 초반에 하락을 하면서 함께 따라 내려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지점인 18,600포인트 선에서는 추가 하락을 멈추고 외바닥으로 반등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 프리마켓 호가가 양호하게 형성되자 나스닥 선물은 더욱더 상승해서 현물 개장 시에는 유일하게 갭 상승 출발하게 됩니다. 본장 개장 후 다우나 러셀은 빠르게 눌렸는데 나스닥만큼은 전혀 조정받지 않고 아주 미친듯이 상승해서 30분 만에 전일 고점권에 도달했고 이후에도 그야말로 쉬지 않고 상승해서 종가 고가로 마감했어요. 이러한 강세 흐름으로 인해서 러셀도 다우도 초반이 눌림을 모두 만회하고 플러스로 돌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 상승 마감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죠. 기술적으로 어제 기록한 이평 돌파 실패를 바로 만회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봉을 끝까지 당길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초까지도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죠. 다만 이러한 강력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얼마 안 죽었어요. 전일 고점을 크게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얼마 죽지 않은 것은 이번 주의 슈팅이 진짜 상승인지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 보지만, 여하튼 여기서 조금만 더 상승한다 그러면 2월과 3월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 고민한 자리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급등 이유는 그냥 쇼플레이어들이 전략적으로 철수를 결정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연달아 미국 증시가 강한 반등을 했는데 오늘도 오전장만큼은 S&P 5,500포인트를 앞두고 고민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분명 지수는 강력한 숏스퀴즈 장세이지만 과연 이 5,500을 넘길 수 있을 것인가? 또 넘기더라도 콜감마를 터뜨리면서 넘길 것인가? 이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속도 조절에 나서긴 했지만
매도가 나오는 것을 모두 바치는 모습이 있었고요. 게다가 장마감 무렵 구글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 매수세가 장마감 10분 남기고 굉장히 강하게 유입됐죠. 결국 S&P 5,5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요일 만기 S&P 옵션은 최소한 장 초반만큼은 아주 강력한 콜 감마 스퀴즈에 시달릴 것 같아요. 개별 종목에서는 주요 기술주들이 위로 크게 돌았습니다. 엔비디아, 마소, 아마존, 메타 이런 나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력한 쇼커버를 맞으면서 전일이 눌림을 완전히 이겨내고 장대의 양봉을 뽑아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형태로 마감됐죠. 기간 조정은 있을지라도 숏은 당분간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이런 베타가 낮은 종목들이 계속 눌리는 등 시장은 다시 리스크 온 모드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기술적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것은 아니고 또 페이크성 돌파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바로 숏을 잡기보다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그래도 롱이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한 템포 쉬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레디지나 로빈훗 마켓도 강하게 위로 돌았는데 참 대단한 변동성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돼요. 이 변동성. 오늘 이런 급등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얼마 안 눌렸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를 제외하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상당히 만회한 상태죠. 근데 미국은 여전히 하락 추세선상이 상단까지만 온 거예요. 며칠 또 페이크 상승이 있을 수 있어도 이때 변동성 매도가 동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시장은 저는 얼마든지 도루묵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때도 철저히 미국과 글로벌 증시는 따로 국밥 장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강력한 갭 상승이 예상되긴 하는데 주요 이평선을 한 번에 넘어서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다고 봐요. 그렇지만 마켓메이커들이 콜 클래스에 대한 상단 배리어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요일 우리 증시가 갭 상승 출발 후 빠르게 338선을 넘어선다? 그러면 처음 30분 동안은 어쩔 수 없는 콜옵션 롤링업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마켓메이커들이 그거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롤링업한 대신 풋옵션 매도에 집중하면서 변동성 매도를 한다. 그러면 시장은 하락이 아니라 아주 지루한 버티기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오후장에는 차익 실현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눌림도 나올 수 있다 보지만 전반적으로 오버슈팅 후 등락장 아니면 가벼운 눌림 주고 징그러운 횡보장 이런 둘 중 하나가 나타나면서 어쨌든 상승해서 마감할 것 같아요. 미국이 의미 있는 상승했기 때문에 쉽게 하락 전환될 수 있지 않은 데다가 기술주들이 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증시 또한 현물 시장에서의 그 하방 경직 이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또 중화권 증시가 어제 눌렸지만 오늘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거든요. 그래서 오전 10시 30분 이후의 중화권 증시 반등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여하튼 갭 상승이 크다고 매도 마인드를 갖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분트 매도 포지션 늘리지 않고 더 끌고 갈 것인데 증시만큼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숏을 보지 않고 관망할 것이고요. 미국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 추세선상이 최대 한도에 왔다고 보지만 워낙 변동성이 높아서 한 번 슈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 포지션을 늘려도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외에는 딱히 손댈 만한 것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것저것 무거운 경제 지표들이 많으니 그때 좀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